새로운 시대를 연 손흥민의 팀 토트넘 개막전이 펼쳐졌습니다. 한숨을 크게 먼저 한번 쉬고 시작해도 될까요? 네. 2023-2024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토트넘 대 브렌트포드의 경기가 브렌트포드의 홈구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원정을 떠난 거죠. 토트넘 구장에서 브렌트포드 경기장까지의 거리는 약 30km로 순환도로 한 번이면 금방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물리적인 소모는 매우 적었던 상황이었죠. 개막을 앞두고 바르셀로나와의 경기가 있었다 보니까 당시 출전했던 선수들은 모조리 쉬게 되었고 엔지 감독은 토트넘 A팀을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비카리오 골키퍼, 센터백의 로메로 반더벤, 미들 풀백 에메르송 우도지, 3미들의 비수마 스킵 메디슨, 공격수의 클루셉스키 히샬리송, 그리고 캡틴 손흥민이 선발 출전한 경기였습니다. 모든 게 손흥민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경기였습니다. 경기가 그라운드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로 5분 정도 지연이 되긴 했는데 전날 아스날전보다는 그래도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토트넘이 공격 전술을 입고 통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심사였고, 팬들은 더 공격적인 축구에 손흥민이 공격수니까 더더더더더더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전 프리시즌 때는 어쨌든 몸풀기라고 생각했잖아요. 경기가 시작되고 분데스리가 리그왕과는 차원이 다른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양팀의 경기력에 우선 흥미롭게 느껴져서 합격이었습니다. 토트넘의 경기가 앞으로도 10시에 있을 게 아니거든요. 근 3-4년 동안 토트넘의 수비 축구 때문에 졸면서도 응원해야 했던 상황이 많았다 보니까 그보다는 훨씬 시원시원한 경기였습니다. 경기는 전반 10분 만에 토트넘이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메디슨의 프리킥 크로스에 로메로가 정광석화 같은 헤딩 득점을 하면서 우리를 제대로 흥분케 해줬습니다. 퀄리티가 확 올라간 느낌? 그런데 바로 변수가 생깁니다. 로메로가 벤치와 대화를 하면서도 자석에 끌려가듯 벤치를 향하는데 알고 보니 전반 10분 만에 로메로를 교체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득점 전에 로메로가 뇌진탕 증세를 겪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오랫동안 경기가 지연되어 있었고 엔지 감독은 선수를 보호하고자 강경하게 교체하겠다고 했고 로메로는 매우 큰 불만을 가졌습니다. 상남자, 프로라면 뛰지 못하는 부담을 느껴야죠. 그런데 교체 상대가 산체스라는 거. 산체스는 토트넘에서 경쟁하겠다고 하더니 다이어를 밀어내버렸습니다. 타이밍 절묘하게 손흥민 캡틴 완장 차는 날 다이어는 명단 제외를 당했습니다. 끝. 분위기 좋았던 토트넘은 15분 후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는데 황당하게도 손흥민이 페널티킥 유발자가 돼버렸습니다. 이미 25분 정도 상황에서 손흥민의 플레이에 못마땅함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왼쪽 사이드에 갇혀있는 느낌? 그래서 의미 없는 볼을 받으면 두 명이 붙어있고 다시 백패스만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면 답이 없다는 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팬들이 원치도 않는 수비 가담을 하면서 박스 안에서 상대 선수를 막더니 저놈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느린 화면으로 봐도 손흥민의 터치는 고의도 아니었고 그런 리액션이 나올 만한 터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심도 처음엔 불지 않았죠. 그런데 이후에 갑자기 모니터링을 하더니 페널티킥을 불어버린 것입니다.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차는 게 아니라 페널티킥을 허용해버리는 이 기상천외한 상황. 현지 팬들도 완전 분노하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PK야? 소니는 그저 수비 위치로 돌아갔을 뿐이잖아. 도대체 심판은 눈을 뜨고 있는 거야? 소니가 발을 어디에 뒀어야 하는 거지? 나는 스퍼스 팬이 아니지만 이건 브렌트포드 선수에게 옐로 카드가 가야 하는 상황이야. VAR은 엉망이야. 접촉만으로 PK를 선언하잖아. 선수들이 VAR을 믿겠어? 저렇게 늦게 넘어지는데 어떻게 반칙이 될 수 있지? 이건 코미디야. 충격적인 결정이야. 심판이 같은 화면을 본 게 맞는 거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거기다 10분 후에는 역습을 당하는 상황에서 윗사에 느려 터진 슈팅이 반더벤의 긴 발에 맞고 굴절이 되면서 역전을 당해버리는 황당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토트넘은 라인을 끌어올리는 모험으로 역습으로 당하는 실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예상했지만 이렇게 오심과도 같은 페널티킥과 수비 못 맞고 들어가는 이런 상황은 정말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토트넘은 스코어는 밀리고 있었지만 경기력이 안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전반전의 패스 정확도가 90%가 넘을 정도로 매우 안정적이고 점유율도 훨씬 높게 가져갔습니다. 브렌트포드는 본래 포백을 쓰는데 토트넘의 전술을 파악했는지 이 경기에서는 5백을 선택했고 제대로 수비 태세였습니다. 그러다 빠른 공격수들의 역습을 노렸던 거죠. 토트넘은
닥치고 공격을 하면서 보는 맛도 느끼게 해주었고 오로지 2% 부족한 건 딱 하나, 손흥민 활용법이었습니다. 아무리 공격 전술이라고 해도 손흥민을 젖다구로 활용하면 감독 경질이죠. 네. 거기다 스트라이커 히샬리송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네. 40분까지 슈팅 하나 없던 손흥민과 히샬리송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경기는 재밌었다는 거. 네. 그리고 갑자기 에메르송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중거리 슛으로 동점을 만들면서 토트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득점이 다양해졌습니다. 전반전만 봐도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지난 시즌 토트넘과 1점 차이밖에 나지 않은 중상위권 팀입니다. 네. 맨시티 킬러였으며 특히 홈에서 2패밖에 겪지 않은 강팀 고춧가루 팀이었습니다. 토트넘에게도 지난 시즌 1승 1무였습니다. 브렌트포드도 압박 강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올 시즌부터는 루스타임 적용이 달라져서 거의 농구급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토트넘 이 경기는 전반전 추가 시간이 11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좋은 분위기에서 손흥민만 활약하면 좋으련만 손흥민은 저름한 통틀어서 2개의 슈팅 기회가 겨우 왔고 한 번은 각은 없었지만 강한 왼발 발리슛으로 위협을 주었고 한 번은 쿨셉스키의 크로스 세컨볼에서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너무 정확하게 차려는 나머지 골키퍼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엔지 감독은 후반 75분에 손흥민을 페리시치와 교체를 해버리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엔지 감독님이 상황 파악을 잘 못하셨어요. 네.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교체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건데 왜 손흥민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몸 상태도 최상이라고 했는데 왜 이 전술에서 전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을까요? 우선 콘테 감독 때와 다른 공격 전술에서도 양 사이드 수비 선수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번엔 미들 풀백 선수들이 날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모여서 5명의 미드필더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풀백 에메르송이 왼쪽에서 중거리 슛으로 골이 나오는 이상 현상까지 나오게 된 거죠. 에메르송의 득점은 좋은데 손흥민이 활약해야 하는 공간들을 다른 선수들이 모조리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왼쪽 제일 끝에 서버린 손흥민이 되면 오히려 오른발 사용이 더 제한적이라서 이 전술에서는 차라리 오른쪽에 서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실시간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 경기 후에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달렸는데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소니는 이 시스템에서 스트라이커에 위치해야 한다. 제발 소니를 스트라이커로, 히샬리송을 교체하고 그 자리에 소니를 넣어야 했어. 브렌트포드의 수비 전술은 눈부셨고 소니가 움직일 공간은 없었어. 변화를 준다면 클리셉을 뺐어야 했어. 도대체 어떻게 클리셉이 여전히 경기장에 남아있는 거지? 소니가 중앙으로 가고 히샬리송은 박스에서 떨어져야 돼. 가장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슈팅을 억지당하고 있어. 왜 소니를 빼지? 히샬리송은 레비 월급을 훔치고 있다고. 네. 현재 엔지 감독의 전술이라면 손흥민에게 어울리는 옷은 아닌 듯합니다. 손흥민이 혼자 스프린트를 하면서 허탕을 친 것만 3-4번은 본 듯합니다. 아직 신입 선수들이 손흥민의 플레이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민앤 케인도 손흥민과 처음부터 호흡이 맞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점점 서로의 플레이를 이해하고 시간이 걸렸죠. 문제는 손흥민에게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샬리송한테는 미안하지만 너 안 되겠더라. 엔지 감독은 이미 인터뷰를 통해서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도 충분히 뛸 수가 있다고 했었죠. 네. 엔지 감독님, 손흥민 포지션 변경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네. 경기는 후반전에 양팀 무득점으로 2대2 무승부로 마쳤습니다. 토트넘은 점유율 70%에 슈팅도 18개를 때렸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 메이전에서 더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너무 손흥민 비난하지 마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캡틴 손흥민 파이팅. 이상 흰수염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